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 인보사 청문회가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 청문회의 목적이 그 품목 허가를 할지 말지를 예.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였었잖아요. 네, 결국 이제 그 결정이 났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품목 허가 취소가 됐는데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자,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를 발표한 게 지난 5월 28일이었죠. 한 달이 좀 지나서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일단 그동안의 인보사 사태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취소가 확정이 되면서 이 취소는 9일 날짜로 이제 취소가 되는 거고 예. 네, 이에 앞서서 5월 28일이었죠. 이제 식약처는 이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고 네. 이거 관련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네. 네, 그리고 3일 뒤에 이제 식약처가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를 형사 고발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식약처가 이렇게 결정 내린 이유는 뭐 네. 주지하다시피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시 제출했던 자료와 다르고 예. 코오롱 생명이 제출했던 자료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뭐 이 과정에서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법적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기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것은 이 식약처가 그 5월 28일 날 발표할 당시에 예, 품목 허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 절차상에 그 코오롱 생명과학의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네, 뭐 이 같은 의견이 제기가 됐었던 거고요. 결국 이제 식약처가 그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였고 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뭐 그냥 예정된 수순이다. 뭐 이런 의견이 우세합니다. 네, 일단 공식 취소 일자는 오는 9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와 별도로 식약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한 이유는 뭔가요? 근데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떤 입장은 뭐냐면은 이 안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는 별개로 네,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신장세포를 네. 말하는 거죠. 이 뒤바뀐 성분이 신장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가 됐어야 됐는데 이거를 코오롱 생명과학이 해소하지 못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식약처가 이제 행정처분 배경에서도 이 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인보사 중성분이 그 원래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세포로 그 품목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예.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예, 국민보건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장세포가 우려가 있는 점을 이제 주요 그걸로 뽑았던 거였죠. 네. 식약처에서.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근데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예,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뭐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 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전성은 별개다. 네. 예.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과오를 용서해 달라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그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예. 밝혔어요. 이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 초기부터 주장했던 것과 같은 입장인 건데요. 예.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임상에서 입증이 됐고 성분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성분이 바뀐지는 몰랐고 이 바뀐 성분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어디까지나 사측의 입장일 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중단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문제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코오롱 티슈진,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미국 자회사죠. 예. 이 코오롱 티슈진이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 임상 3상 중단이 됐죠. 네.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는데요. 예. 예, 임상 재개를 위한 그 위해서 미국 FDA에 제출할 서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예.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공과와 과학적 성과를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뭐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읍소를 한 거죠. 네. 예, 뭐 식약처의 최종 결과 발표도 있었지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안전 상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발표한 그 대책을 보면은 이 투약받은 환자들을 어떤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네. 전국에 한 20여 개의 거점 병원을 지정해서 뭐 운영을 하겠다. 네. 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한 15년간 임상 시험에 준하는 수준에서 추적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요. 예. 요걸 위해서 오는 10월까지 환자 등록을 마치고 전국에 그 20개 정도의 거점 병원도 지정을 해서 환자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회사 측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부터 배상하라는 목소리도 높은데 집단 소송은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인보사 사태가 이제 처음 발표됐을 때가 5월 28일 시행처 발표가 있었을 때 환자 한 244명 정도가 예. 이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 손해배상 접수를 했었고요. 예. 2차 소송에 참여한 이제 환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 결과 또 한 523명 정도가 접수를 했어요. 더 늘어났군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한 767명 정도가 현재 이 인보사 소송에 참여를 한 상태이고요. 예. 예. 앞으로 이에 따라서 이제 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인보사 사태로 한국 바이오업계 어떤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음 소식도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이 인보사 사태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국내 좀 대표적인 제약사의 하나로 꼽히는 한미약품이 예. 네. 이제 그 파트너사인 얀센의 기술 수출을 계약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얀센이 그 권리를 반환하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었던 거죠. 네. 이제 앞서 한미약품은 이 비만 및 당뇨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을 얀센이랑 계약을 했는데 이 얀센에게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예. 이 신약 후보 물질의 전 세계 개발과 판매 권리를 기술 수출을 했었던 거죠. 예. 이때 이제 한미 약품이 받기로 한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가 돼서 맞습니다. 당시에 뭐 대박이 터졌다 또 이런 예. 화제가 되기도 네. 했었죠. 네, 기억이 납니다. 당시 뭐 한미약품이 잭팟을 터뜨렸다 이런 뉴스가 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었는데 자, 얀센이 반환, 즉 기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뭔가요? 현재 얀센이 이 신약 후보 물질을 자기들이 이제 기술 수출을 사가지고 예. 결국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약의 효과를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은 이 얀센으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 한 1,200억 정도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뭐 예. 이런 통보를 받은 입장인데 이 임상 시험에서 그 비만 효과는 입증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비만하고 당뇨 치료제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만은 효과가 있는데 당뇨는 치료가 없다라는 게 얀센 임상 시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의 입장에서는 이 어떤 신약 개발의 방향을 좀 다른 쪽으로 이 비만 쪽으로 좀 돌릴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기술 수출이라는 게 그 신약 개발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제약 산업에서 기술 수출 반환이 종종 있는 일인가요? 근데 한미약품의 뭐 첫 번째 신약 후보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울리타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지난 2016년에 이 베링거 인겔하임부터 권리 반환 똑같은 사례인 거죠.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는 일라이릴리랑 또 이 기술 수출을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1월에 또 이런 권리가 반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권리 반환이 있으면서 이 한미약품의 입장에서는 한 3가지 케이스가 예. 이 기술 수출 계약 해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한미약품 이외의 다른 제약사의 경우에도 기술 수출이 이렇게 반환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환은 했지만 비만에는 효과를 보였다 이게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수출 반환을 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꼭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게 기술 수출이 반환되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서 신약이 네. 개발이 되면 가장 성공한 케이스일 텐데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이 굉장히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 보통 한 15년 정도에 한 2조에서 3조 원 정도 돈이 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기술 수출하는 이유가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기니까 예. 그런 위험,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으로 구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 수출한 경우에 이 정도 기술이니까 니네가 사가라. 그래서 니네가 나머지 임상을 진행을 해서 성공하면 신약이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마일스톤 계약 같은 걸 다 체결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중간에 실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사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패가 될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반환도 이렇게 되는 건데 임상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뭐 어떤 이제 그 신약 개발 후보 물질에 전략을 수정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폐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한국약품의 경우에는 비만에는 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쪽을 타겟으로 네. 또 신약 개발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참 바이오업계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인보사 사태도 그렇고 네. 이번 한미약품 사건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악재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인보사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바이오 주식 시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맞습니다. 뭐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네. 이 한미약품이 또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바이오주에서도 이런 또 악재가 겹쳤으니까 또 시장이 조금 더 안 좋기는 한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좀 거품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계속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어요. 예.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가운데
이런 악재가 터져서 어떤 이제 투자자나 이런 기관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거품을 걷어내고 빠질 거품이 목석을 좀 가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평가나 투자는 정말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인보사의 최종 퇴출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유지도 불투명해졌잖아요.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일까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